미국의 한 고등학교 음악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민 온 지 1년, 서툰 영어 때문에 늘 조용히 지내야 했던 지은이었어요. 그날도 음악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노래는 정확해야 한다. 발음이 틀리면 감동도 없다. 학생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노래는 발음이 아니라 마음인데 나는 내 노래로 증명할 거야. 전국 합창 경연대회 학교 대표 선발 오디션. 모두가 의심하는 그 무대 위에서 과연 지은은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어느 작은 도시,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솟는 오후였습니다. 고등학교 음악실 창가에는 한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은, 17살.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시간이었죠. 창밖으로는 미국 아이들이 농구를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지은은 손에 든 악보를 천천히 넘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악보 위에 적힌 영어 가사들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교실 앞쪽에서는 하워드 선생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언제나 단정하게 입은 정장 차림이 그의 엄격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워드 선생은 학생 한 명을 앞으로 불러 노래를 시키더니 곧바로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노래는 정확해야 한다. 발음이 틀리면 감동도 없다는 말이 교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노래는 발음이 아니라 마음인데 왜 선생님은 기술만 이야기하실까? 지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악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어졌다를 반복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 합창단에서도 늘 주목받는 목소리였고 선생님들도 지은의 노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칭찬해주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은의 노래는 평가받기도 전에 차단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도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앞서가던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있을 학교 행사 이야기, 주말 계획,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이야기들. 지은은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끼어들고 싶어도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아직은 어려웠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온 지은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지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은이 미국으로 오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은아, 언어가 달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그 마음으로 노래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줄 거야.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하늘은 넓고 푸르렀지만 왠지 낯설기만 했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까? 지은의 눈빛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조용한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악보를 다시 펼치며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노래로, 내 마음으로 증명할 거야.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지은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지은은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노래를 들으며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교실의 공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은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간간히 청소하시는 분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지은은 음악실 앞을 지나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음악실 문 옆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전국 고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학교 대표 선발 오디션.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러보았지만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공지문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디션 날짜는 일주일 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음악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죠. 수업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게시판의 공지가 화제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어요. 에임이라는 친구가 지은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은, 너도 오디션 볼 거야? 에이미는 지은이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밝고 상냥한 성격의 에이미는 영어가 서툰 지은을 늘 배려해 주었죠.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 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에이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지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넌 할 수 있어, 지은. 내 목소리 정말 예쁘잖아. 그 말이 지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거든요. 그런데 뒤쪽 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애도 나간대? 영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겠대?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지은 쪽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은은 꾹 참았어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되자 하워드 선생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고 표정은 차가웠어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본 뒤 오디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우리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만큼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워드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여긴 미국입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지만 결과는 오직 실력으로만 결정된다는 뜻이었죠. 지은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은은 용기를 내어 하워드 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오디션 신청서를 꽉 쥐고 있었어요. 선생님 앞에 서자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지은은 최대한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지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신청서를 받아 들고는 준비 많이 하세요. 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격려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적일 뿐이었죠.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게 지은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지은은 이어폰을 꽂고 한국 가요를 들으며 작은 노트에 한글로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전해질 거야. 지은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노트 위에 글씨가 점점 늘어났고 지은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지은의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창밖의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 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서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은은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 오디션 일주일 전 하워드 선생은 참가 신청자들을 음악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12명의 학생들이었어요. 지은도 그 안에 섞여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지은만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죠. 하워드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리허설을 시작하겠다. 한 명씩 준비한 곡을 불러보라고 했어요.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졌고 지은은 5번째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손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 학생이 나섰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경쾌한 팝송을 불렀고 하워드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유창한 영어 발음과 안정적인 음정으로 노래를 소화해냈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조였습니다. 네 번째 학생의 노래가 끝나고
드디어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은, 나와 보세요. 하워드 선생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지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무대 앞에 선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한 곡은 잔잔한 발라드였어요. 한국에서 부르던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연습해온 것이었죠. 지은은 눈을 감고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을 담아 천천히 노래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하워드 선생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스톱. 영어 발음이 틀렸어요. 다시 해보세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지은은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탓인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음정도 흔들렸고 발음은 더욱 꼬였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스톱. 감정은 좋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발음을 더 연습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나온 거야? 또 다른 학생이 맞장구를 쳤어요. 저렇게 해서 무슨 대표를 뽑겠어.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은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에이미가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지은,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은 항상 저래. 에이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지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지은은 책상 서랍을 열고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몰래 가방에 넣어주신 편지였어요. 지은아,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빠는 너를 믿는다. 편지를 읽으며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오래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진심이야. 지은은 속으로 되뇌며 다시 한번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서툴러도 기술이 부족해도 지은에게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숙사 복도는 조용했고 모두들 잠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방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어폰을 끼고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스럽게 연습했어요. 목이 쉬어도 눈꺼풀이 무거워도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이 지은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은 악보 위에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그 글씨는 떨렸지만 지은의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눈빛 속에는 굴욕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간절함과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오기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리허설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밤 기숙사 방에서 홀로 연습을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쉬어도 밤이 깊어도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발음을 교정하고 감정을 담는 연습을 반복했죠.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음악 수업 시간, 하워드 선생은 학생들에게 음악의 본질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몇 가지 단어를 적으며 말했어요. 음악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정확한 음정, 올바른 발음, 안정적인 호흡.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감정을 담아도 소용없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필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감정만 앞선 사람은 절대 무대에 설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자기만족일 뿐, 관객에게는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슬쩍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작은 미소로 지은을 향한 조롱의 메시지를 보냈죠. 지은은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나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지은은 그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에이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 너무 상처받지 마. 선생님은 항상 저런 식으로 말씀하셔. 에이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에이미. 난 괜찮아. 하지만 사실 지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복도를 걷는 동안 지은의 머릿속에는 하워드 선생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감정만 앞선 사람은 무대에 설 수 없다. 그 말이 마치 지은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텅 비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죠. 지은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수백 개의 빈 의자들이 지은을 향해 있었어요. 오디션 날에는 저 자리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겠죠.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아무도 없는 객석을 향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것을 노래에 쏟아부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은 무대 위에 그대로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텅 빈 의자들이 마치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자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청소 담당 아주머니였어요. 나이는 60 정도 되어 보였고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노래 정말 좋더구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음악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노래는 알아. 아가씨 노래에는 진심이 있어.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발음만, 기술만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지은의 마음을 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 거라. 내 노래는 특별해. 그리고는 조용히 강당을 나갔어요. 지은은 무대 위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떨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당 안에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는 어둠을 뚫고 천장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 강당에서의 노래, 그리고 자신의 다짐까지. 노트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내 노래를 믿는다. 밤은 깊어갔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디션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어요. 오디션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드디어 오디션이구나.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음악실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지은도 다가갔어요.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디션 공목 변경.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공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래 자유곡이었던 오디션이 지정곡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그 곡은 지은이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영어 노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갑자기 바꾼 거야? 누군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영어가 모국어인 그들에게는 어떤 곡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달랐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곡을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첫 수업 시간, 하워드 선생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곡목 변경에 대해 질문했어요. 하워드 선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이라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어야 하죠.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영어 가사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고 감정까지 담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은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새로운 곡의 악보를 펼쳤어요. 가사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뒤적이고 발음 기호를 적고 리듬을 체크했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도 오후 수업시간도 지은은 도서관에 앉아 곡을 파고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원곡을 반복해서 들으며 조금씩 따라 불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불빛만이 지은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은 이미 쉬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지은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병마와 싸우시던 마지막 날,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지은아,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건 많지 않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내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그 힘을 믿어라.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빠, 나 무서워.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하지만 눈물을 닦아내며 지은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빠는 절대 도망치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은은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한 소절 한 소절,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밤은 점점 깊어졌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떠올랐고 그 달빛이 지은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은은 비로소 곡 전체를 통으로 불러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발음도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음정도 불안한 곳이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해냈습니다. 하루 만에 새로운 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침대에 누운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제 내일 무대에서 보여주면 돼. 지은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내일 지켜봐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갔어요. 마치 세상이 지은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지은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지은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은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에 손을 얹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오늘 내 노래를 들려줄게. 학교로 향하는 지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눈 덮인 길을 걸으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햇살이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심사위원석에는 하워드 선생을 비롯한 3명의 교사가 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강당 뒤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있었지만 지은은 그저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무대에 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도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모두들 완벽한 발음과 안정적인 음정으로 노래를 소화해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조였습니다. 저 학생들처럼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시간이 흘러 10번째 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한 제시카였어요. 무대에 오른 제시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으며 기교도 뛰어났어요.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의 하워드 선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시카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죠.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은 하워드 선생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걸음을 옮겼어요. 무대로 향하는 그 짧은 통로가 마치 끝없이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지은은 관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은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떤 눈빛은 호기심으로, 어떤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했어요.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기대도 격려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강당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냈어요.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모두가 지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지은은 더 이상 어색한 이민자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저 노래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강당 전체를 울렸어요. 지은은 눈을 감고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것이 노래 속에 녹아들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옆에 남학생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심지어 늘 무뚝뚝하던 남학생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은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의 하워드 선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죠.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목소리를 낮추며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음이 강당에 울려 퍼지고 그 울림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뜬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몇 초나 이어졌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실패한 걸까? 불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그 침묵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또 다른 학생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어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객석의 환호는 계속되었어요. 심사위원석의 하워드 선생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군.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에이미가 달려와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지은, 정말 대단했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와 지은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은 이 학교에서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강당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은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냈어. 아빠, 내가 해냈어. 오디션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오디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은의 무대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학생들이 미소를 지어주었고 몇몇은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지은, 노래 정말 좋았어. 그런 말들이 지은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점심시간, 음악실 앞 게시판에 발표문이 붙는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학생들이 게시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은도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에이미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긴장되지? 괜찮아. 넌 분명 붙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음악실 문이 열리고 하워드 선생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게시판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무실로 돌아갔죠. 학생들이 우르르 게시판으로 몰려갔어요. 전국 고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학교 대표 선발 결과 대표 지은 한, 그 이름을 본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 한국에서 온 지은이 뽑혔네. 대박이다. 에이미가 지은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지은, 축하해. 내가 뭘 했어. 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에이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지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시카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그들은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발음도 틀렸는데 어떻게 뽑힌 거야. 감정만 앞섰잖아. 그 말들이 지은의 귀에도 들렸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지은은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하워드 선생이 지은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교무실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오래된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하워드 선생은 의자에 앉은 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앉으세요. 선생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선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죠. 재능 있는 학생, 노력하는 학생, 열정적인 학생들. 하지만 당신 같은 학생은 처음입니다. 지은은 선생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책상 위에 악보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제가 젊을 때 만든 곡입니다. 당시 저는 작곡가를 꿈꿨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강조하던 세상에서 제 음악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선생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죠.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정확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노래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악보를 지은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어요.
음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은 그걸 증명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발음으로도 흔들리는 음정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게 진짜 음악이죠. 지은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곡은 미완성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당신의 목소리라면 이 곡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선생을 바라보며 작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요.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하워드 선생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노래가 제 오만을 부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교무실을 나선 지은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악보가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온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악보를 펼쳤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상상하며 선율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빈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선율로 이 곡을 완성시킬까? 지은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내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그 힘을 믿어라.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차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의 방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미완성이었던 곡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지은의 방을 비추며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노래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합창 경연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지은은 그동안 하워드 선생의 곡을 완성하고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지은을 응원했고 에이미를 비롯한 친구들은 늘 곁을 지켜주었어요. 대회 당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지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규모의 지은은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십 개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하거나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조용한 구석에서 목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워드 선생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긴장되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떨려요, 선생님. 하워드 선생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연히 떨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기술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지은은 선생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네, 선생님. 제 마음을 노래할게요. 하워드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곡을 완성해 준 것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음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지은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빠, 오늘 내 노래를 들어줘. 무대 중앙에 선 지은은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을 보고 있었어요. 조명이 지은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지은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워드 선생이 만든 곡, 지은이 완성한 그 곡이었죠.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어요. 떨림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언어의 벽 앞에서 느낀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까지. 객석의 사람들이 점점 지은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상하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의 심사위원들도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노래가 중반부로 넘어가자 지은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감정이 점점 고조되었어요. 지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그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을 노래에 담았어요.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고, 옆자리의 남성도 눈시울이 부러져 있었어요.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은이 완성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혼신을 다해 노래했어요. 그 선율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둠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회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은은 눈을 뜬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에 또 다른 사람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곧 대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지은을 감싸 안았어요. 지은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은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끊이지 않았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지은을 하워드 선생이 맞이했습니다. 선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 당신은 제게 잊었던 걸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지은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지은은 금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더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에 품고 있던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 나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학교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지은을 환영했습니다. 에이미는 울먹이며 지은을 껴안았고 다른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떨림 없는 확신의 참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당 밖 벤치에는 하워드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당신이 제게 다시 음악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지은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어요. 많은 후배들이 지은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지은이 증명했으니까요. 어느 날 지은은 다시 그 강당 무대에 섰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노래를 부탁받았어요.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신입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날의 첫 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